네. 한번 우리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반력을 구하는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표시된 잔디깎기 무게가 3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림에 친절하게 무게중심 G의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력 35파운드가 가해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경사면 자체가 각도가 15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 집면에서의 수직인 요 부분과의 이제 각도가 15도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디깎기 기계에는 또 다른 외력이 하나 더 가해지고 있는데 바로 외부에서 가해지고 있는 힘, P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깎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정역학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력 P와 중력이 외부에서 가해졌을 때 얘를 정력학 상태에 있게 하는 반력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지면에서 이 바퀴를 떠받치는 요 수직력대, 요 반력이 있겠지요. 그래서 앞바퀴에 가해지고 있는 반력을 우리가 NF, 프론트니까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바퀴에 가해지고 있는 거를 rear, 그래서 R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외부의 P와 이제 35파운드가 가해졌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에 가해지는 힘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고요. 외력 두 개와 반력 두 개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평형 방정식을 세우는 것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점 A를 관통하는 힘이 두 개가 있죠. NR도 그렇고 P도 그렇고 다 점 A를 관통하기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은 A축에 전혀 모멘트를 가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A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트의 합을 구하면은 아주 쉽게 NF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우선은 이 A 지점에 모멘트를 가할 수 있는 힘 1번 35파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 2번 여기 NF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를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일단은 NF가 가해주는 모멘트를 먼저 보면은 여기가 A죠. A 지점에서 여기 NF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가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A 지점에 NF가 가는 모멘트는 일단 힘의 크기는 NF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의 거리를 보면은 수직거리가 몇이죠? 바로 17인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인치 곱하기 NF로 해주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해주는 이 힘은 축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플러스 부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잘못하면은 헷갈리기가 쉬운데, 자, 요게 A 지점이죠. A 지점인데, 이 G라고 하는 이 지점에 35파운드의 무게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G라고 하는 지점과 A라고 하는 지점이 사실은 일직선상의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5파운드를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해봤을 때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요 각도가 아까 15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요 Y축 방향의 그 힘의 크기가 35 곱하기 코사인 15도가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이 X축 방향의 이 힘의 크기가 35 곱하기 사인 15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퀴의 축과 무게중심의 축 사이에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4인치라고 하는 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Y축 방향의 힘이든 X축 방향의 힘이든 둘 다 A축의
일정한 모멘트를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이 Y축 방향의 힘 35 곱하기 코사인 15도 요게 가하는 모멘트는 요 A라고 하는 지점과의 수직거리, 즉 13인치죠. 그래서 13인치라고 하는 거리와 33 코사인 15도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곱해서 일단은 모멘트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 방향 자체는 이 축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X축 방향으로 가해주고 있는 이 35 곱하기 사인 15도라고 하는 이 힘은 여기 A축과의 수직 거리가 4인치가 되죠. 그러니까 4인치라고 하는 거리에다가 힘의 크기 35 곱하기 사인 15도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가요? 얘는 이렇게 돌리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세워주고 나면 우리가 모르겠는 미지수 P와 NR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NF만을 포함한 채로 수식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NF라고 하는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하는 힘이 미지수의 힘이 되게 많을 때 모멘트를 먼저 풀어줄 때 장점이라고 제가 전에 트러스 문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일단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힘을 X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NR이든 NF든 X축의 성분은 없이 Y축의 성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X, Y축이라고 설정을 해놨을 때 P도 이제 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각도는 우리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도. 그러니까 얘를 분해를 했을 때 여기가 30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X축 방향의 그 힘의 성분은 P에다가 코사인 30도가 될 테고 이 Y축 방향의 힘의 성분은 P에다가 사인 30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요 성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NR과 NF는 X축 성분이 없지만 요 중력에 해당하는 이 35파운드를 또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X축 성분은 35파운드에다가 사인 15도가 될 테고 Y축 성분은 35파운드에다가 코사인 15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시그마 fx는 0이다라고 하면은 이 p 코사인 30도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요거는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요 35 곱하기 사인 15도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요렇게 두 개를 합한 것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P의 힘의 크기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힘은 NR, 미지수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역시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 라고 하는 이제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P 사인 30도라고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NR과 NF는 플러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중력을 분해해서 나왔던 이 힘, 즉 35 코사인 15도도 이제 위에서 아래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붙여줘서 이 네 가지의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NF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NR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